제가 재밌는 뉴스 기사를 또 봤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음식 섭취를 줄이는 뇌 신경회로가 따로 있다는 게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약을 먹으면 섭취를 제한하는데 용이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메스꺼움을 느끼는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다음번에는 같은 음식을 먹기가 좀 꺼려지는 그런 상황을 예를 드는 건데, 이것이 장이 뇌로 보내는 신호로서 혐오감을 조성하게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을 하면 단순히 이제 신경계를 흥분시켜서 식욕을 억제하는 이런 식욕 억제제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이다 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식욕 억제제나 이거를 뭐 미각 혐오 작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미각 혐오에 따른 약물이나 결국 모두 신체에 국한된 연구기 때문에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음식을 필요 이상 과도하게 섭취하는 이유는 섭취에 대한 욕구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욕구가 없는데 음식을 섭취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욕구는 신체적인 게 아니죠. 신체에 의해서 욕구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것 때문에 욕구가 발생하는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호르몬이 이상작용을 하는 신체 문제도 있을 수가 있기는 한데, 그 호르몬의 이상작용 자체가, 그 원인 자체가 심리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신체의 밸런스도 무너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자라나는 소아청소년들은 심리가 완성이 된 게 아니라 발달 과정에 있다 보니까 소아청소년들은 뭐 이런 심리의 밸런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주 양육자가 어떻게 케어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는 하는데, 아무튼 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현재의 다이어트는 이 욕구에 대한 것을 굉장히 단순하게 간과해서 생각을 해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욕구라는 것은 단순히 식욕하고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입맛이 당기고 안 당기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제 섭식장에 한번 들어가셨던 분들, 저도 그랬지만 느껴보셨을 건데 어떤 것이 있냐면요. 굉장히 이제 식욕 억제제를 한 개씩까지 먹으면 굉장히 강력한 식욕 억제제를 먹어요. 그러면은 몸은 실제로 입이 막 바짝바짝 마르고 막 심박수가 굉장히 뛰어서 막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이 된다던가, 현실적으로 이런 식욕이 당기지 않는 상황이 실제로 놓여지게 되는데, 그래도 음식을 먹습니다. 이게 입맛하고 직결되는 게 아니라 입맛과는 상관없이 내가 어떤 욕구가 심리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섭취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병증이 될 정도로 비만해진 경우에는 단순히 식욕이 아니라 입맛이 없을 때조차도 섭취를 하게 만드는 심리의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욕구가 전환이 된다라는 점이에요. 특히 여성들이 스트레스나 부정감정의 상황에서 음식이 당기는 이유가 그 음식 자체가 손쉬운 긍정 기분이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상처의 부정 감정, 우울함에 있을 때 쉽게 긍정 기분을 추구하고자 할 수 있는 게 음식이거든요. 먹으면 좋아지니까. 그래서 쉽게 기분을 전환하고 그것에 의존하게 되면서 섭식의 습관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처의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음식으로 기분 전환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다른 행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운동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무슨 중독, 기타 이런 중독증들과 같이 내가 부정감정의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대상을 해야지만 비로소 그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강박이 해소가 되는 그런 현상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비만한 사람은 욕구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나 상처에 대한 것에 비롯된 욕구가 섭취로 이어졌을 뿐이지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욕구의 원인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섭취 자체를 제한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 근본적인 욕구의 원인은 신체에서 찾으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이 식욕 억제제이든 앞서 말씀드린 뭐 미각 혐오 관련된 그런 기사 내용이든 간에 반드시 제한한 것에 대한 다른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현재 다이어트에서 관점에서는 이 부분을 정말 너무 간과를 하고 있고 그것이 심각할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흔히 여러분이 이제 먹는 낙으로 하는 사람이 있죠. 나는 먹는 낙으로 살아 하는 사람한테 먹는 낙을 없애면 그 사람이 죽나요?
그렇진 않죠. 어떤 다른 낯을 또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낯을 찾아서 가는 게 이런 욕구에 대한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밸런스가 무너져서 질병이 될 때까지 섭식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과연 다른 그 대상을 전환한다고 해서 그게 건강하게 추구가 될까요? 왜냐면은 욕구라는 것은 대상 자체가 전환은 할 수 있지만 그 몰입했던 에너지 크기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대상으로 전환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의 심리학은 결국 이런 의학의 하위 부류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음과 심리라는 것 자체를 제대로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심리 문제를 치료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점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주도권을 가질 수가, 심리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재 병증이라고 하면은 기질적인 것이든 실제로 내 신체 문제이든 간에 아니면 시민성이든 심리에 대한 신체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든 모두 의학 쪽에서 치료가 되고 있죠. 심리성 병증까지도 약물을 먹어가면서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의학계는 그나마 신체로나마 이런 시민성 병증까지 치료를 하고자 계속 연구를 하고 발전을 해 나가는 와중에, 심리학은 결국 이런 마음과 심리를 분리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한계를 맞이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심리가 아닌 이런 마음에 관한 작용 관점에서 보면은요, 식욕을 억제하는 건 아주 사실 간단하거든요. 이 심리의 밸런스를 붕괴시켰던 원인인 스트레스와 상처를 치료를 해서 다시 원활하게 밸런스를 유지만 할 수 있으면 신체는 원래 본인이 갖고 있는 항상성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자기의 자리로 회복을 하는 것이 아주 순리에 맞는 것인데, 결국 식욕이란 것이 단순히 신체만 억제시킨다고 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신체만 억제하는 방향으로 갈 경우에는 신체를 조절하는 약물과 수술은 이제 계속 방법은 나오겠지만, 그렇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